혼자 여행하는 걸 정말 좋아하는 편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보다는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숲이나 폐건물, 오래된 산길 같은 곳을 더 좋아했어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이 우연히 발견한 장소를 찾아다니는 게 취미였죠. 지금까지는 별일이 없었어요. 위험한 사람을 만난 적도 없었고, 이상한 일을 겪은 적도 없었어요. 그래서였을 거예요. 그날도 평소처럼 그냥 조금 특별한 여행이 될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혼자 숲에 들어가지 않아요. 지금도 그날 밤을 떠올리면 아직도 등골이 서늘해져요. 제가 그 숲에서 본 것이 정말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였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사건은 약 4달 전 일이에요. 평소 자주 보던 해외 탐험 커뮤니티를 둘러보다가 조회수도 거의 없는 게시글 하나를 발견했어요. 글쓴이는 어느 국립숲 안쪽 깊은 곳에 작은 동굴이 10개 넘게 흩어져 있다고 했어요. 사진도 몇 장 있었는데 분위기가 정말 묘했어요. 바위 절벽 곳곳에 검은 입구가 뚫려 있었고 주변에는 사람의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글쓴이는 그곳까지 가려면 몇 시간은 걸어야 하고 하루 정도는 캠핑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평소 같으면 망설였겠지만 이상하게 그 장소가 계속 머릿속에 남았어요. 결국 저는 장비를 챙겨서 출발했어요. 차로 3시간을 달린 뒤에 국립숲 입구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지도에 표시된 등산로 입구는 생각했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주차장도 없었고 안내판도 없었어요. 흙길 끝에서 길이 그냥 끊겨 있었어요. 처음에는 잘못 찾아온 줄 알았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까 사람 1명 정도 겨우 지나갈 만한 좁은 길이 숲속으로 이어져 있었어요. 차를 길가 풀밭에 세워두고 배낭을 메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걷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 길은 너무 조용했어요. 평소에도 사람이 거의 없는 산길을 자주 다녔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어요. 누군가 한동안 이 길을 이용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풀은 무릎까지 자라 있었고 거미줄도 길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발자국도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이 숲에 혼자 있다는 느낌이 점점 강해졌어요. 계속 뒤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아무도 없는데 누군가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괜히 예민해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키면서 계속 걸었어요. 몇 시간을 더 걸었을까요? 드디어 지도에 표시된 장소 근처에 도착했어요. 작은 공터 하나가 나타났는데 그 한가운데에 낡은 텐트가 세워져 있었어요. 처음에는 누군가 안에 있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가까이 가보니까 아니었어요. 텐트 천은 흙투성이었고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어요. 폴대도 한쪽이 휘어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천이 힘없이 흔들렸어요. 주변에는 사람 그림자도 없었어요. 저는 한참 동안 그 텐트만 바라봤어요. 이상했어요. 텐트를 버리고 간다는 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침낭이나 배낭은 들고 도망칠 수 있어도 텐트는 접는데 시간이 걸리죠. 그런데 이 텐트는 그냥 그대로 남겨져 있었어요. 갑자기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걸 그대로 두고 간 거예요? 순간 소름이 돋았지만 애써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냥 오래전에 버려진 캠핑 장비일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텐트를 지나 절벽 쪽으로 걸어갔어요. 조금 더 들어가자 사진에서 봤던 바위 절벽이 나타났어요. 정말 여러 개의 동굴 입구가 있었어요. 어떤 곳은 사람이 기어서 겨우 들어갈 정도로 작았고 어떤 곳은 성인 2명이 나란히 들어갈 만큼 넓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안쪽에 있는 큰 동굴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나무와 덤불 뒤에 숨어 있어서 가까이 오기 전까지는 보이지 않았던 곳이었어요. 저는 손전등을 꺼내 동굴 안을 비춰봤어요. 입구는 넓었지만 안으로 갈수록 길이 점점 좁아졌어요. 마치 오래된 광산 통로처럼 보였어요. 손전등 불빛은 꽤 멀리까지 닿았지만 끝은 새까만 어둠뿐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안으로 한두 걸음 들어갔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설명하기 어려운 감각이 온몸을 덮쳤어요.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숨이 답답해졌어요. 머릿속에서는 계속 한 가지 생각만 들었어요.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이유는 없었어요. 누가 말해준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몸이 먼저 거부하고 있었어요. 저는 몇 초 동안 그대로 서 있다가 결국 밖으로 나왔어요. 다른 동굴도 몇 군데 둘러봤지만 비슷한 기분이 들었어요. 결국 어느 동굴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오늘은 그냥 근처에서 하룻밤 자고 내일 아침 일찍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였어요. 뒤쪽에서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동굴 안쪽에서 울려 나오는 소리였어요. 웃음 같기도 하고 비명 같기도 했어요. 사람 목소리처럼 들렸지만 사람 목소리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상했어요. 메아리가 여러 번 겹치면서 길게 늘어지는 소리였어요.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몇 초 동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숲 전체가 다시 죽은 것처럼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 절벽 뒤에서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발소리는 분명했어요. 마른 나뭇가지를 밟는 소리가 아주 천천히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저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절벽 쪽만 바라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발소리는 들리는데 사람은 없었어요. 몇 초가 지나자 그 소리마저 갑자기 멈췄어요. 숲은 다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조용해졌어요. 저는 더 이상 그곳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원래는 동굴 근처에 텐트를 치려고 했지만 생각을 바꿨어요. 버려진 텐트 옆에서 밤을 보내는 건 아무래도 불안했어요. 그래서 왔던 길을 따라 1시간 정도 다시 내려갔어요. 해가 거의 지고 있었고 더 이상 걷다가는 길을 잃을 것 같았어요. 결국 등산로 옆 작은 빈터를 찾아 텐트를 설치했어요. 평소 같으면 모닥불도 피우고 간단한 저녁도 먹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은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조용히 라면 하나만 먹고 바로 텐트 안으로 들어갔어요. 내일 아침 해 뜨자마자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휴대폰을 보니까 밤 11시가 조금 넘었어요. 밖에서는 벌레 소리만 들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유도 없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밖에서 저를 계속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무 소리도 없는데 그런 기분이 점점 강해졌어요. 괜히 예민한 거예요. 밖에는 아무도 없어요. 몇 번이나 그렇게 생각했지만 몸은 전혀 진정되지 않았어요. 손바닥에는 땀이 흥건했고 심장은 계속 빨리 뛰었어요. 텐트 문을 열고 확인하면 끝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지퍼를 여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혹시 정말 누군가 서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거의 5분 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결국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천천히 지퍼를 내렸어요. 그리고 밖을 바라보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등산로 한가운데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한 명이 아니었어요. 3명, 아니 4명쯤 되어 보였어요. 달빛이 약해서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검은 그림자처럼 서 있었어요. 제 텐트에서 20걸음도 안 되는 거리였어요.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그저 저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언제부터 저기 있었던 거예요? 왜 아무 소리도 안 나서요? 그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저도 모르게 손전등을 켰어요. 강한 빛이 비치자 그들의 얼굴이 잠깐 보였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표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화난 것도 아니고 웃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아무 감정도 없는 얼굴이었어요. 더 이상한 건 눈을 한 번도 깜빡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대로 배낭만 움켜쥐고 텐트 밖으로 뛰어나왔어요. 텐트도 접지 않았어요. 물통도 그대로 두고 나왔어요. 살아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천천히 뒤로 물러나면서 계속 그들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 그들이 아주 조금 움직였어요. 한 사람이 고개를 천천히 옆으로 기울였어요.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하나씩 같은 동작을 했어요. 마치 누군가 신호를 준 것처럼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등을 돌려 달리기 시작했어요. 산길이라 마음대로 뛰지도 못했어요. 넘어질까봐 손전등으로 길만 비추면서 계속 내려갔어요. 그런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여러 명이 같이 걷는 소리였어요. 빠르게 뛰지도 않았어요. 천천히 일정한 속도로 계속 제 뒤를 따라오는 소리였어요. 저는 뒤를 돌아볼 용기가 없었어요. 혹시 뒤를 보는 순간 바로 눈이 마주칠 것 같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내려가다가 숨이 너무 차서 잠깐 멈췄어요. 발소리도 함께 멈췄어요. 다시 걷기 시작하자 뒤에서도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분명 누군가 따라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끝까지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일부러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거의 3시간을 쉬지 않고 걸었어요.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겨우 차가 있는 곳까지 도착했어요. 배낭을 뒷좌석에 던져넣고 바로 시동을 걸었어요. 차가 흙길을 빠져나갈 때까지도 계속 백미러를 봤어요. 혹시 누군가 따라오는 건 아닐까 싶었어요. 다행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한 뒤에도 한동안 잠을 자지 못했어요. 머릿속에는 계속 그 사람들의 얼굴만 떠올랐어요. 그리고 버려진 텐트도요. 며칠이 지나서야 조금 진정됐어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하나 더 있었어요. 배낭을 정리하다가 주머니 안에서 낯선 물건 하나를 발견했어요. 분명 출발할 때는 없었던 작은 종이 조각이었어요. 접혀있는 종이를 펼쳐보니까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글씨는 삐뚤빼뚤했고 오래된 연필로 쓴 것처럼 흐릿했어요. 거기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어요. 동굴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서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그 순간 손끝이 차갑게 식어버렸어요. 저는 그 종이를 넣은 사람이 누구인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더 무서운 건 그날 밤 제 배낭은 단 한 번도 제 몸에서 떨어진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종이를 손에 들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몇 번을 다시 읽어도 적혀있는 문장은 똑같았어요. 동굴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서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상했어요. 누군가 제 배낭을 열어야만 넣을 수 있는 위치였어요. 그런데 그날 밤 저는 배낭을 계속 메고 있었어요. 잠깐도 제 몸에서 떨어진 적이 없었어요. 그 일을 누구에게 말해도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친구들은 누군가 장난을 친 거라고 했어요. 제가 너무 긴장해서 기억을 잘못하는 거라고도 했어요. 저도 그렇게 믿어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점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저는 그 장소를 소개했던 인터넷 게시글을 다시 찾아봤어요. 이번에는 댓글도 꼼꼼하게 읽어봤어요. 그런데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제가 갔을 때는 댓글이 거의 없었는데 새로운 댓글 하나가 올라와 있었어요. 닉네임도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댓글은 아주 짧았어요. 혹시 버려진 텐트를 봤어요? 순간 심장이 철렁했어요. 저는 바로 답글을 달았어요. 네, 봤어요. 몇 분 뒤 바로 답장이 왔어요. 그 텐트 안을 열어봤어요? 저는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자 상대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냈어요. 다행이에요. 그게 전부였어요. 그 뒤로 계정은 삭제됐어요. 쪽지도 보낼 수 없었어요.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 끝내 알 수 없었어요. 그 일은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약 한 달 뒤 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현관문 앞에 작은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보낸 사람 이름은 없었어요. 택배 송장도 없었어요. 안에는 오래된 손전등 하나와 낡은 메모장이 들어 있었어요. 메모장은 습기를 먹어서 거의 다 헤어져 있었어요. 첫 장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무려 12년 전이었어요. 처음에는 누군가 일기장을 버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몇 장을 넘기다가 손이 멈췄어요. 거기에는 제가 갔던 숲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숨을 죽인 채 계속 읽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동굴을 13개 확인했어요. 가장 큰 동굴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밤마다 사람들이 숲 밖에서 우리를 지켜봤어요.
절대 그 사람들과 눈을 오래 마주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읽을수록 소름이 돋았어요. 내용이 제가 겪은 일과 너무 비슷했어요. 마지막 장에는 이름 3개가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중 2 이름에는 빨간 줄이 그어져 있었어요. 한 사람 이름만 남아 있었어요. 그 밑에는 마지막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한 명만 살아서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급하게 메모장을 덮었어요. 그 순간 안쪽에서 종이 한 장이 떨어졌어요. 오래된 사진 한 장이었어요. 사진에는 캠핑하는 사람들이 웃고 있었어요. 4명이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상했어요. 사진 뒤쪽 숲속에 사람 하나가 서 있었어요. 처음에는 나무인 줄 알았어요. 확대해서 보니까 분명 사람이었어요. 얼굴은 흐릿했지만 고개를 옆으로 기울인 채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가 숲에서 봤던 사람들과 똑같은 자세였어요.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사진 뒷면에 연필로 한 줄이 적혀 있었어요.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는 저 사람이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새벽 3시쯤이었어요.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어요. 발신 번호가 표시되지 않았어요.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전화를 받았어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어요. 숨소리도 없었어요. 그런데 몇 초 뒤 낮고 쉰 목소리가 아주 천천히 말했어요. 왜 돌아왔어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자 상대가 다시 말했어요. 이번에는 길을 잘못 선택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전화는 끊겼어요. 다시 걸어봤지만 없는 번호라고만 나왔어요. 그날 이후 저는 그 숲과 관련된 자료를 전부 찾아봤어요. 신문 기사도 찾아보고 지역 기록도 읽어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숲에서는 실종 사고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났어요. 더 놀라운 건 발견된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있다고 해도 대부분 같은 말을 했어요. 누군가 계속 뒤에서 따라왔어요. 제류, 숲 밖으로 나가는 길이 계속 바뀌었어요. 제류, 동굴 안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그 내용은 모두 조금씩 달랐지만 공통점은 하나였어요. 아무도 동굴 안에서 본 것을 끝까지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다시는 그 숲에 가지 않기로 했어요. 메모장도 사진도 모두 상자에 넣어 창고 깊숙이 보관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잊고 살게 됐어요. 그런데 얼마 전 이사를 준비하다가 창고를 정리하게 됐어요. 상자를 열어 메모장을 꺼내는 순간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예전에는 분명 빈 페이지였던 마지막 장에 새로운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잉크도 새 것처럼 선명했어요. 천천히 읽어 내려가는데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다음 차례는 당신이라고 하죠. 그 문장을 읽은 순간 창고 밖에서 누군가 아주 천천히 제 이름을 불렀어요. 분명 제가 그 숲에서 마지막으로 들었던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저는 아직도 확인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창고 문 밖에 정말 누군가 서 있었는지 말이에요.